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1월 6일 평일이고, 첫 번째 오늘의 시황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잠깐 산타랠리가 찾아오나 싶었으나 최근 여러 악재로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짚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응용력을 요구하는 시장이 될 듯 보입니다. 오늘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2920포인트로 마이너스 1.13%를 기록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초반에는 하락을 버텨줬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기간의 투매가 나오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간이 투매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라 다른 악재 요소가 터지기 때문에 하락한 요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 이틀째 퍼센트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2.9%나 하락을 하면서 약 2일 동안 5.5%가 하락을 했습니다. 3, 4일 동안 상승분을 약 2일 만에 반납을 한 셈이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달러고요. 달러가 안정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마도 주식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자, 미국 달러는 현재 1203 유지를 하면서 공포스럽지만 1200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1200원이 넘었다는 신호를 적신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유가 WTI 77.85불로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죠. 오미크론의 미국 하루 확진자가 무려 8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유럽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강력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전의 코로나 상황과 똑같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인도, 유럽, 미국, 다른 나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0만 명 이상 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구용 치료제 화이자라든가 머크사에서 나오는 경구용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도 줄어들거나 경기 민감주가 소폭 상승하는 등 이런 장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3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6.8%라는 사상 최대치, 즉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 매파적인 성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하고 긴급하게 좀 급한 모습을 연설 때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이 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우가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매파 성향이 강한 이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불안한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긴축 시간을 계속 앞당기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부 다 타격이 왔었고요. 다우와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 지수가 이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4%가 하락을 하면서 15,000선을 겨우 지켜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증시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주식시장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쭉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요.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앞전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일, 채권과 달러를 교환하는 셈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을 해서 달러를 풀어줬고요. 이제 반대로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달러로 되파는 겁니다. 원래 시장대로 돌아오는 것이지 이거를 뭐 충격이고 공포고 이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자, 이전보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좋아지고 있고요. 이 좋아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경제 이벤트에서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50이 넘어야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50의 수치가 당연히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황과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을 한번 봤는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증시에 장기적인 타격 그 다음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성향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져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4%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시장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장기적인 상승을 갖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